어떤 날은 말이 없어진다.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그것을 담을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마치 물이 차오르는 잔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생각은 계속 흘러나가고 남는 것은 텅 빈 정적뿐이다.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자책이 시작된다. 왜 나는 이렇게 표현력이 부족할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유창하게 말하는데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언어 너머에 있었던 것 같다. 그 말들은 너무 깊어서 단어로 끌어올리기 어렵고 너무 미묘해서 문장으로 담기에는 투박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침묵의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려 한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닐 테니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말없이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배운다. 엄마, 아빠, 물, 밥. 이 단순한 소리들이 세상과 연결되는 첫 번째 다리가 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그 따뜻함, 혼자만의 시간에 마주하는 고요한 평온, 문득 떠오르는 그리움의 정체 꿈에서 깨어날 때 스며드는 알 수 없는 슬픔. 이런 감정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마다 언어는 한계를 드러낸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라고 중얼거리다가 결국 그냥 좋았어, 그냥 슬펐어라는 평면적인 말로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면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듯 반응하지만 나는 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언어라는 도구는 참으로 불완전하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스펙트럼은 무한에 가깝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한정되어 있다. 마치 거대한 바다를 작은 병에 담으려는 것과 같다.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에 오히려 마음과 마음이 가장 가깝게 닿는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무언의 소통, 함께 걷는 길에서 나누는 조용한 발걸음,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공유하는 시간의 무게. 이런 순간들은 말로 설명하려 하는 순간 오히려 색이 바래진다. 우리 참 좋은 시간을 보냈지?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시간의 진짜 의미는 어딘가로 도망가 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말로 표현하려고 애쓰는 걸까?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밖으로 꺼내고 싶은 본능적 욕구 때문일 것이다.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소중하거나 혹은 너무 버거운 감정들. 하지만 가끔은 그 감정들을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내 안에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나를 채우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언어 너머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감정을 언어로 포장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느끼면 된다. 그냥 경험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순간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를 기다리면 된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힘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짜 소통의 방식.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끝없는 소음 속에 던져져 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수많은 목소리들이 귀를 파고든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 소셜미디어에 넘쳐나는 타인의 의견들, 광고가 외치는 화려한 슬로건들, 주변 사람들이 쏟아내는 조언과 판단들. 이 모든 소리들 사이에서 우리는 점점 내 목소리를 잃어간다. 정작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알기 어려워진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받으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다. 내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니, 정확히는 내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보다 남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정답이 있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라는 기준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미묘한 신호들을 무시하게 된다. 이상한 생각이야라고 스스로를 검열하거나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야지라고 자신을 달래버린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소음들이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 안에서도 수많은 목소리들이 경쟁하고 있다. 성공해야 해라고 외치는 목소리, 남들처럼 살아야 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더 노력해야 해라고 다그치는 목소리, 완벽해야 해라고 압박하는 목소리. 이 내부의 소음들은 때로 외부의 소음보다 더 시끄럽다. 밤에 잠들려고 누웠을 때,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있을 때, 이 목소리들이 더욱 또렷하게 들린다. 그럴 때면 진짜 내 목소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궁금해진다. 어린 시절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하고 싶어, 저기 가보고 싶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었던 그 목소리 말이다. 그 목소리는 사라진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소음에 묻혀서 들리지 않을 뿐인지도 모른다. 마치 시끄러운 카페에서 친구의 목소리를 놓치는 것처럼 내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소음을 줄여야 한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부의 소음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한다. 꼭 이래야 해라는 생각들, 이게 정답이야라는 확신들, 남들은 다 이래라는 비교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잠시 멈춰서 물어보면 된다. 이 목소리는 정말 내 목소리일까? 아니면 어디선가 들어온 남의 목소리일까? 그렇게 하나씩 걸러내다 보면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 목소리는 화려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것만이 진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이다. 내 목소리를 찾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다. 소음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있던 그 목소리를 조용히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비로소 진짜 나의 언어를 만들어갈 수 있다. 남의 말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말들을. 우리는 침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말이 없다, 소극적이다,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마치 침묵은 무언가가 비어있는 상태, 결핍된 상태인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침묵하는 사람에게 무슨 생각하고 있어? 라고 묻거나 말 좀 해봐라고 재촉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침묵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깊은 침묵의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다. 새벽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산책길에서 걸음을 멈추고 바라본 하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느꼈던 충만함,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말 없는 시간들. 이런 순간들은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지만 내면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감정들이 정리되고 생각들이 가라앉고 마음이 자리를 잡아간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모른다. 마치 물이 컵에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떤 것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일 수 있다. 침묵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의 기억들과 나누는 대화, 미래의 가능성들과 나누는 대화, 자기 자신과 나누는 깊은 대화들. 이런 내적 대화들은 소리 없이 진행되지만 때로는 밖으로 흘러나오는 어떤 말보다도 더 의미 있고 풍성하다. 침묵의 또 다른 의미는 여백이다. 그림에서 여백이 있어야 그림이 살아나는 것처럼 삶에서도 침묵의 여백이 있어야 진짜 의미 있는 말들이 살아날 수 있다. 모든 공간을 말로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중요한 말들이 묻혀버린다. 적절한 침묵이 있을 때 정말 필요한 말들이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다. 침묵하는 시간은 마음이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흩어진 생각들을 모으고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며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
이런 시간 없이는 진짜 내 목소리를 찾기 어렵다. 계속해서 말하고 반응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는 정작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침묵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정리하며 내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친해질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알기 어렵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나만의 언어를 만들어갈 수 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짜 말을 하기 위한 준비이고 진짜 표현을 위한 토대다. 그러니 침묵하는 시간을 부족함이나 결핍으로 여기지 말자. 오히려 그 시간이야말로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자라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침묵은 채워져 있다.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보물들로.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다.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언어는 따로 있다. 바로 나만의 언어. 나만의 언어란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감정을 느끼는 방식,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고유한 표현 체계다. 어떤 사람은 웃음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몸짓 하나로 수천 마디 말을 대신한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점점 그 언어를 잊어버리고 남들이 쓰는 언어를 따라 하려고만 한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반응이 정상이야.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표현을 써야 해. 그렇게 우리는 점점 표준화된 언어 안에 갇히게 된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표현들은 이상하다, 유치하다, 비상식적이다라는 이유로 억압당한다. 하지만 가끔 혼자만의 시간에는 그 잃어버린 언어가 다시 살아난다. 일기를 쓸 때, 산책을 할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그때만큼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진짜 내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나만의 언어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나만의 세계관을 구축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같은 하늘을 봐도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남들과 다르다. 같은 음악을 들어도 내 마음에 울리는 울림은 나만의 것이다. 이런 개별적 경험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혼자만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때로는 이 언어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더듬거리고 부정확하고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나에게서 나온 언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혼자만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외롭다. 아무도 그 언어를 이해해주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자신조차 그 언어가 옳은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뎌내야만 진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 남들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남들의 이해를 전제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표현을 찾아가는 것. 나만의 언어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매일매일 조금씩 내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글로 써보기도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려보기도 하며 때로는 몸으로 느껴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쌓여가는 나만의 표현들이 모여서 하나의 언어 체계가 된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나만이 가진 고유한 언어. 이 언어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신만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소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언어를 통해 진짜 자신과 대화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 혼자만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말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의견을 물으면 대답해야 하고, 감정을 묻으면 표현해야 하며, 생각을 물으면 설명해야 한다고 여긴다. 마치 침묵은 죄악이고 말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이며 표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듯이.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말해야 하는 걸까? 때로는 말하지 않을 권리, 표현하지 않을 자유가 더 소중할 때가 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굳이 밖으로 끌어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 말이다. 어떤 감정은 말하는 순간 변질된다. 미묘하고 섬세했던 감정이 거칠고 단순한 단어들로 축소되어 버린다. 그런 감정들은 차라리 내 안에 조용히 두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어떤 생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흐릿하고 모호한 상태로 내 안에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성급하게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어떤 경험은 너무 소중해서 나누고 싶지 않다.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을 때만 그 의미가 온전히 보존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하지 않을 자유가 필요하다. 모르겠다고 말할 자유,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할 자유, 그냥 이대로 두고 싶다고 할 자유. 현대 사회는 투명성을 요구한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모든 것을 소통하며 모든 것을 공유하라고 한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은 본래 불투명하고 복잡한 것이다.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인간의 정신은 언어보다 훨씬 넓고 깊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통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짜 소통은 말 너머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서로의 침묵을 이해하고 서로의 여백을 존중하며 서로의 비밀을 지켜줄 때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된다. 말하지 않을 자유를 행사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고 함부로 내 이야기를 흘리지 않으며 소중한 것들을 신중하게 간직하는 것. 이것은 폐쇄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내 마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말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 사람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더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평상시에 말을 아끼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하는 말의 무게가 다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침묵을 편안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침묵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촉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하지 않는다. 침묵하는 사람 옆에서 함께 조용히 있어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배려이고 성숙한 소통이다. 말하지 않을 자유를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그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 꼭 뭔가 말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 그러면 비로소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침묵하고 싶을 때 침묵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자유 속에서 피어나는 말들은 억지로 짜내는 말들과는 전혀 다른 깊이와 진정성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흔히 소통을 이해의 문제로 생각한다. 내 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서로를 이해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소통이 꼭 완전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걸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이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나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다. 그런데 타인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소통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 걸까? 아니면 우리가 소통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진정한 소통은 이해가 아니라 동행에 가까운 것 같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함께 걸어가겠다는 의지.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도 그 사람 곁에 있어주겠다는 마음.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만한 생각일 수 있다. 나는 너를 안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을 내 틀 안에 가두어 버릴 위험이 있다. 하지만 동행한다는 것은 다르다. 나는 너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 곁에 있겠다는 겸손한 자세다. 상대방의 복잡함과 모순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생각해보면 가장 깊은 소통을 경험했던 순간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가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있기로 했을 때, 서로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품어주기로 했을 때였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함께 앉아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존중할 수 있을 때, 이런 관계에서는 완벽한 언어가 필요하지 않다. 서툰 표현이라도, 어색한 침묵이라도, 미완성의 대화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마음이다. 진정한 소통에서는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가 보다는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소통에서는 침묵도 소중한 언어가 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서로 조용히 나누는 시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는 그냥 함께 느끼는 시간. 동행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때로 말을 못하더라도, 때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을 보여도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대신 그 모든 불완전함과 복잡함을 포함해서 그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한다. 완벽한 이해보다는 완전한 수용을 선택한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대방이 이해해주기를 바라면서 억지로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한 설명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내 방식대로 표현해도 괜찮다는 안정감. 그리고 그 표현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함께 있어줄 것이라는 신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토대다. 이해를 강요하지 않는 관계,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 공간에서만 진짜 언어가 자라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공간에서 우리는 침묵도, 말도, 모든 형태의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다. 지금까지 침묵에 대해, 내면의 목소리에 대해, 나만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내가 찾은 그 언어로 과연 세상에 나가서 말할 수 있을까? 남들과 다른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용기 있는 일일까? 아니면 무모한 일일까? 솔직히 말하면 두렵다. 내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포장하지 않은 진짜 마음, 가공하지 않은 날 것의 감정,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생각들을.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진짜 의미 있는 소통이 시작될 수 있다. 아무리 완벽한 침묵을 만들어도, 아무리 깊은 내면의 언어를 개발해도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소통은 불가능하다. 내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완벽한 언어로 말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불완전하지만 진정한 언어로 말한다는 뜻이다. 더듬거리더라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 어색하더라도 내가 진짜 느끼는 감정의 표현, 서툴더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말들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성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은 어떤 완벽한 기술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내 언어로 말할 때의 가장 큰 위험은 오해받을 가능성이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과 상대방이 이해한 말이 다를 수 있다. 내 표현 방식이 상대방에게는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만남은 서로의 진짜 언어가 만날 때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가면을 쓴 채로는 가면과 가면이 만날 뿐이다. 진짜 나와 진짜 너가 만나려면 각자의 고유한 언어로 대화해야 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적 언어를 사용해야 할 때도 있다. 모든 상황에서 내 언어만 고집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정말 중요한 순간,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는 내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언어로 말하는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 내 언어로 생각해보고 일기에 내 언어로 써보고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씩 내 방식으로 표현해보는 것.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내 언어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이것도 괜찮은 표현이구나. 내 방식도 나름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자라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언어로 말했을 때 진짜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다. 완벽하지 않은 내 표현도 서툰 내 감정도 미숙한 내 생각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 언어로 말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소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내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결국 나다운 삶을 사는 것과 같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고 남의 방식을 따라 하지 않으며 오직 내 마음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넘어서야만 진짜 자유로운 삶이 시작된다. 침묵 속에서 찾은 나의 언어. 이제 그 언어로 세상과 대화할 시간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진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진정성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것이다. 같은 언어를 찾고 있는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이 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침묵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왜 때로는 말이 나오지 않는지, 그 침묵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이 언어 너머에 있다는 것, 소음 속에서 잃어버린 내 목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 침묵이 결코 빈 공간이 아니라 가득 찬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고 시끄러우며 우리에게 즉각적인 반응과 명확한 표현을 요구합니다. 그 속에서 침묵의 시간을 지키고 내 언어를 개발하며 진정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 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뎌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을 만난 사람만이 진짜 타인과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해도 느껴지는 진심이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마음과 마음이 닿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진정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언어를 찾아가는 여정은 평생에 걸친 작업입니다. 때로는 말하고, 때로는 침묵하며, 때로는 표현하고, 때로는 간직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세상과 대화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때로 오해받더라도 진정성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는 덜 외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찾은 나의 언어. 그것이 바로 나다운 삶의 시작입니다.